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로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원룸 허위 매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사가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니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방을 구하는 분들께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매물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각종 언론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SBS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모바일 부동산 절반은 엉터리였다 라고 제목을 뽑았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막상 가보면 방이 나갔다고 해서 다른 방을 보았는데 그 방은 사진에서 본 방과 많이 달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MBC의 현장 출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입니다. 부동산에 마음에 들면 믿기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이 가장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내용은 SBS와 비슷합니다. 앱을 보고 찾아가면 방이 계약되었다고 하고 실제 매물과는 다른 매물을 보여주는데 그 매물은 금액 대비 형편없다라는 내용입니다. EBS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방송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진 속의 방과 실제 매물들이 많이 다르다, 그런 취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방을 구해보신 분들이라면 허위 매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다, 나는 허위 매물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방을 구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운이 좋은 분들이시거나 아마도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는 일반 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원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이 없는 지역에서 방을 구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허위 매물이 심한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매우 심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지역적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고시원이 많았던 지역이나 도심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교통 체계를 갖춘 지역, 그리고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이 인근 원룸 등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허위 매물들을 보면 심야한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정도는 해야 구할 수 있는 방이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에서 38만원 정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도의 허위 매물에 누가 속아 넘어가겠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러한 광고에 현혹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허위 매물에 관해서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는데요. 결국은 소비자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러한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해시켜드리기보다는 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을 한 가지만 설명드릴 텐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사무실마다 주 종목이 있는데요. 상가나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소도 있고,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주로 취급하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세분화해서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복합적으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그 이상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방을 볼 때는 내가 구하는 물건을 주종목으로 하는 사무소를 찾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사실을 한 가지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바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도 길어지고 오늘의 주제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결국은 발품을 팔아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원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그 풀이 작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그에 비해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래도 원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소를 만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단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절대 광고 속에 나와 있는 매물이 실제로 있다고
큰 기대는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를 하실 때 그 매물이 있는지 묻는 것과 함께 만약에 없다고 하거나 이런저런 회피성 답변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본인이 희망하시는 지역과 금액적인 조건, 입주 시기, 그리고 원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럼 한 두세 군데 사무소와 더 약속을 잡아서 다양한 물건을 보면 어느 정도 시세가 파악이 되고 현실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사진 속에 그 방을 보여달라고 하면 회피 대상 손님으로 분류가 돼서 약속 잡기도 힘드실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기는 한데요. 허위 매물에 관한 첫 영상을 제작하고 지금까지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 까다롭게 사진 속에 그 방을 찾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어차피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는 방은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방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네이버 부동산이 다른 매체나 어플들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조금 높다고 보여지고요. 희망하신 지역이나 금액적인 조건 그리고 매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서울에서 어플이용해 사진 속에 나온 그 방을 찾다간 시간 낭비에 스트레스만 받으니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해당하는 방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자. 동일한 지역이라면 두세 군데 사무소를 통해서 다양한 매물을 보고 비교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직접 찾아서 혹시 다른 좋은 물건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송구스러울 수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방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